안녕하세요. 야산 홍역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는 그 홍역학을 창실하시면서 홍역학 부문을 지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중에 중어선호 정규종시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역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야산 이달선님께서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5회 중천개벽의 시기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보통 그 사람들은 그 후천개벽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왜냐면 저도 이제는 대학교 다닐 때, 아, 안정경 씨인가요? 그 증산도 계열에서 이것은 개벽이다라는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이들 읽었죠. 저도 뭐 읽어봤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개벽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 개벽. 그리고 거기서 이제 후천개벽. 거기서는 이제 후천개벽을 많이 얘기해요. 후천개벽. 이런 표현을 많이 써가지고 후천개벽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보니까 이쪽 홍역학회에서는 5회 중천개벽이다라는 말을 써가지고 도대체 그 후천은 뭐고 중천은 뭐고 선천은 뭐냐 이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졌는데, 왜냐면은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자료들마다 이제는 조금씩 틀리는데, 선천, 후천, 중천, 선천, 중천, 후천, 뭐 이런 식으로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천개벽이다라는 말을 쓰거나 중천개벽이라는 말을 할 때 후천 중천이라는 말을 쓸 때 정확한 어휘에 대한 규정이 먼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야산 이달사님께서는 5회 중천개벽의 중천, 바로 중이라는 이 중을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어선호 정기종시다, 중천이다란 말을, 이 말을 저기 했다. 그래, 이 의미를, 더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선천후천이란 말이 어디서 등장하냐, 이렇게 보면은, 주역에, 건구호, 그러니까 주역 중천건계의 구호, 구호의 문헌에 보면은 이 구호, 요 효 하나에 대한 문헌이 있는 거죠. 요 하나에 대한 문헌을 공자가 쓰게 되는데, 그 공자가 쓴 이 글귀 안에, 여기 이제는, 여기 동성상부터, 즉, 각종 기류화 할 때, 여기까지가 45 낙서수에 준하는 동성문이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고, 여기서부터는 대인에 대한 를 하고 그 대인과 선우천의 변화의 이치를 표현한 합덕문, 요거 두 개가 이제 다 합하면 이제 합덕문 백수를 취하는데, 요거는 45 낙서주고 요거는 55 하도수에 준해서 부대인부터 귀신호 여기까지가 이제 55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하면은 하락총백으로 해서 백수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이 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인은 천지와 합하고 일월과 합하고 귀신과 합한 존재로서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인 사상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대인.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대인이 뭐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대인 사상이거든요. 대인 사상. 그래서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 여기 구효사에 나오는 비룡저천 이견대인, 용을 타고 하늘을 날게 되는 그 대인을 봐야 된다 할 때, 이 대인을, 보통 이 대인에 대한 상징 동물이 뭐냐면 봉황. 하늘을 나니까 날개가 있는 거죠. 용의 날개를 달았다 할 때, 용이 날개를 두고 날을 때는 그것은 일종의 봉황과 같은 형상이 돼서 봉황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기린.
그래서 공자가 태어나셨을 때 기린이 나타나고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자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그 기린이 출현을 해서 잡히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린이 사실은 어떤 동물이냐면, 이 기린은 유니콘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니콘. 뿌리 하나인 동물이, 뿌리 하나인 말과 같이 생긴 동물이 기린이에요. 그래서 대인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공자가 여기서 이제 대인 사상, 이견대인, 구호의 비룡제천 이견대인 이 대인. 그리고 이 대인에 대해서 공자가 이 대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표현했을 때에 그것은 천지와 합해 있고 일월과 합해 있고 귀신과 합해 있고 있어서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는 자로서 이 대인. 그렇죠. 이 대인은 바로 이것을 이제 구호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구호대인이다. 그래서 구호대인이 출현할 것을 대망을 한다고 하는 거죠. 봉황과 기린을 보기를 대망을 했다. 그것은 이제 공자도 그러하고 야산이다 선생께서도 그러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사실은 따져보면 주역과 역경과 역전, 공자가 역전을 시빅을 붙인 데는 사실 구호대인의 출현을 비밀의 열쇠들을 공자가 시빅에다가 감춰놨고, 또 문왕과 주공도 각종 괴사와 효사 속에다가 감춰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호대인이 누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치를 담아놓은 게 사실은 주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 방식은 완전히 기존의 이해 방식하고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선천후천이라는 말이 공자의 여기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선천후천이라는 말이 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천후천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인을 빼놓고서는 선천후천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인을 중심으로 선후천이 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선후천을 알 수가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인에 대한 거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선후천 개념을 정확히 안 잡힌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자, 그러면 이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인이라는 개념을 대인이 뭐냐? 대인이 뭐길래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후천이 정해지는 것이냐? 분명히 여기 선천은 천불이요, 후천은 봉천시다라고 분명히 의미를 부여를 해놨어요. 여기다가 선천이 뭐라는 거, 선천은 천불이 하는 것이고 후천은 봉천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표현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이거를 해석하신 분이 없다, 제대로 해석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려면 대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얘기죠. 자, 그럼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최영장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간을 규정하고 있는 8개, 지금 현상계를 규정하고 있는 8개는 후천문왕 8개라고 하는 겁니다. 후천문왕 8개. 자, 8개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야산 이달선님께서는 우리가 김일무 선생께서 창안하신 정역 8개에 대해서는 일단 덮어놨기 때문에 일단 두 개의 8개만 가지고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두 개의 8개는 선천 복귀 8개와 후천 문왕 8개가 있다. 그래서 선천 복귀 8개는 설계전 3장에 기록되어 있고 후천 문왕 8개는 설계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선천이다 후천이다라는 말이 여기서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대인 출현의 건문헌전에 나오는, 건구호 문헌전에 나오는, 문헌에 나오는 선후천이라는 개념을 훗날 소강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할 때도 선천 복귀 8개와 후천 문왕 8개와 연결을 해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세계 자체는 후천 문왕 8개인데 속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후천 문왕 8개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강절 같은 경우는 이 후천 시대의 시작을 요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력의 그 기준, 인간 탄생의 그 기준, 인류 탄생, 이 한국 경제도 상에서 후천의 시작을 그 요임금이 태어나는 시기에 맞춰서 거기부터 후천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분의 입장이고, 우리가 뭐 그런 썰을 따를 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위대한 성인에 가까운 능력을 가진, 이 식견을 가진 분이 해놓은 거를 네가 뭐 맘대로 비판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문제는 덮어두고, 후천 문항팔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계에 여러분 각각을 규정하고 있는 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속에 그러면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후천 문항팔계구나라는 거네. 자, 그래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자, 후천 문항팔계가 여러분을 규정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후천 문항팔계. 그래서 이 후천 문항팔계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각 궤와 여기 써놨잖아요. 사곤손, 구리, 사손, 구리, 이곤, 칠태, 육건, 일간, 팔간, 삼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잖아요. 이렇게 숫자도 배치해 있고 가운데 5 숫자가 와서 이것을 후천 문항팔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후천 문항팔계를 알고 있고, 이 후천 문항팔계를 가지고 대개 기문등갑이나 이런데 구궁정의도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를 제가 항상 어떤 이치를 추산을 할 때에 항상 요거를 갖다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9개 칸으로 이루어진 우물정자 형태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궁도잖아요. 구궁도. 그러니까 구궁도라고 하는 여기에 각 8개가 8개를 배치하고 가운데 5숫자를 배치한 것이 요 동그란 거를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운행,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도상이다. 문항팔계가 그렇다. 그래서 후천 문항팔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후천 문항팔계로 규정을 하는 거니까 후천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후천의 시대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후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후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후천이 종말한다는 거에 기준을 둔 사상이 후천개벽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선후천 개념은 이제 점점 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후천이다. 자, 후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기문등갑이나 대부분의 우리가 8개 구궁도를 이렇게 구상을 해서 이치를 추산을 하게 됩니다. 역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추산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네모칸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복잡하게 이 도상을 다양한 팔문도 붙이고 여기다가 구성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24절기를 붙이고 해가지고 이거를 자연이나 모든 사회의 운영 원리를 규명을 하고 이것을 추산을 하는 거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쓰고 있는 도가 사실은 후천 문항팔계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산 이달삼님께서 건구호도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자, 후천 문항팔계가 있고 선천팔계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건구호도다. 이것이 바로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 표현하는 건구호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구호에 보면은 문헌에 보면은 동성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 여기서 동성상문, 동기상구, 수수료섭, 화취조, 이 내용 45자의 낙서수로 되어 있는 이 45자의 내용은 바로 선천팔계가 후천팔계로, 후천팔계가 서천팔계로 이렇게 상호 영향을 주면서 돌아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 구조를 표현한 것이 바로 요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 구절을 도상으로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우리 야산 이달선님께서 요 도상이 사실은 요 글귀가 사실은 건구호도라고 야산 이달선님께서 그리게 됐는 요 도상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요 도상의 이치를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건구호도와 우리는 후천 문항팔계에서 돌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그 선천 복귀팔계가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천 복귀팔계가 어떻게 들어왔다? 들어왔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것이 건구호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올 때에 이게 언제 들어왔냐, 이러는 거예요, 언제. 이 도가 선천 복귀팔계가 언제 들어왔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자, 제가 여기서 계속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밖에는 우리가 천지라고 할 때 우리 천지가 밖에 있다, 하늘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선천은 하늘이고, 선천은 후천은 땅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땅 속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땅 속에 하늘이 들어온다는 현상을 표현한 건데요. 땅 속에 하늘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후천 문항팔계 안에 선천 복귀팔계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후천 문항팔계 안에 선천 복귀팔계가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건구호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건구호도. 이 형상을 표현한 이렇게 그래서 야산 이달 선생께서 우리가 후천 세계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몸 속에, 인간의 몸을 하나의 지구라고 볼 때, 땅의 이치를 구현하고 있는 형상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의 몸 속에 하나의 그 선천 복귀팔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하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 이것이 이제 보통 역학에서는 지장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람 속에, 땅 속에 하늘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땅 속에 하늘이 들어왔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하늘이 더 본질적이다. 그것이 곧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후천 문항팔계 안에 선천 복귀팔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들어와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건구호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사람 속에서 선천 복귀팔계와 후천 복귀팔계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서로 교역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돌기 때문에 이것은 선천도 아니고 후천도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선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후천이라고 알고 있을 수 있습니까? 후천 문항팔계에서 선천 복귀팔계가 들어와서 같이 돌고 있잖아요. 같이 도니까 이것은 선천복귀팔계도 아니고 후천문항팔계도 아니고 선후천이 같이 교역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사람이 사람 속에서 사람으로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천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산 이달 선생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치를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중천이라는 말을 쓰냐? 선, 중, 후의 중이냐? 또는 하늘과 땅의 중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중을 써서 중이냐. 그런 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중이라는 거. 이 중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다. 이 중. 도대체 중이 뭐냐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중이 뭡니까? 이 중이. 이 중이 가동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중이 사실은. 그래서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천과 후천의 주도권을 중이 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이. 그래서 우리가 그 유교의 핵심적인 경전이 뭐예요? 사서상경 아닙니까? 사서상경은 우리가 대학 중용 이런 걸로 보고 있죠.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시경 서경 역경이 사서상경 아닙니까? 거기서 볼 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대학은 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서상경에서 대학 이거는 대인이 되는 학문이구나. 대인의 학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건구호도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인이 되자고 하는 거, 대인을 중심으로 선후천이 정해지고, 이 대인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인이 되는 학문이구나, 이게 대인이.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건, 여러분이 대학 공부를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 대학이라는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건 사실 여러분이 구호대인이, 대학은 왜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이 대인이 되고자 함입니다.
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구호대인이 되고자 공부하는, 되고자 공부하는 학문을 일으켜서, 공부하는 책을 가리켜서 대학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을 구호대인을 되게끔 도와주는 책이다, 이렇게 벌써 대학이. 그럼 중용은 뭐냐?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중이라는 이치가 있죠. 중에 대한 이치를 가르쳐 주는구나. 그래서, 근데 왜 중용이라는 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중용을 우리는 가르쳐가지고, 소주역이라고 하는 거, 소주역. 그러니까 이 주역을 축소해낸 축소판이 그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주역. 그래서 소주역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중용이 주역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역의 사상은 뭡니까? 중용의 사상은 중의 사상이에요, 중의 사상. 그렇죠? 이 중에 대한 사상이에요, 중용이. 그러면 중용이 중에 대한 사상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중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용의 이게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사실 중용이란 책이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학자들이 중용이란 책을 아무리 읽어도 중이 뭔지를 안다고 보기에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중용이란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중에 대해서 간파를 했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너무 어렵죠? 자, 중이 뭐냐?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은, 현대 우주물리학적인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중용의 중은 웜홀을 뜻합니다. 중용의 중이 웜홀. 이게 웜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웜홀이라고 해버린 겁니다. 하도 추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자꾸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웜홀이다 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웜홀? 웜홀이 중용이야? 중이야? 그래요, 웜홀이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중자가 뭐예요? 네모의 가운데 중자가 딱 한 거는 뭡니까? 이게 중자에 웜홀은 뭐가 있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자가 이치,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중자예요, 요게 중자. 그러니까, 웜홀이 어디냐면, 요게 웜홀이란 말이에요, 요 지점이 웜홀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요 부분이 웜홀인데, 이게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뭐예요? 블랙홀, 여기는 화이트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화이트홀. 자, 화이트홀. 여기가 화이트홀이요. 자, 글자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영어로 화이트홀, WH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화이트홀. 그 다음에 이쪽은 블랙홀. 그래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화이트홀과 블랙홀의 사이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해가 분명해. 화이트홀과 블랙홀의 사이가 중이구나.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화이트홀과 블랙홀의 사이가 중인데,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선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천과 후천. 선천은 화이트홀이고 후천은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이트홀은 후천이고 BH 이것은 블랙홀은 후천이에요. 블랙홀은 후천인데 자 그냥 얘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도상에 다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블랙홀과 화이트홀로 들어갈 때는
여기 그 후천에서 선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화이트홀에서 또 블랙홀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복잡해지니까 좀 그냥 가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중심이 그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 중이 또 뭐냐면은 여기를, 이 중을 무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국. 이거를 그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10. 이 10의 중심이 잘 보면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0이에요, 10. 그러니까 10무국이 바로 워몰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0무국이 워몰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이라는 뜻이에요. 10무국이 워몰, 중, 이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뭐냐? 그럼 중천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그러면은 이게 중천. 아, 그럼 이거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된다고 하는 거냐? 여러분이 8개를 이렇게 볼 때에, 8개를 볼 때에 이 워몰하고 가장 그 형상이 똑같은 이 워몰이라고 하는 이거와 워몰의 상하고 똑같이 생긴 그 8개가 이 형상 여러분이 그림을 딱 봤을 때 8개상을 봤을 때 어떤 괴일 것 같아? 자, 여기 보면 일감수, 팔간, 삼진, 사손, 뭐 구리, 이곤, 칠태, 육건 이렇게 8개가 있죠. 8개, 8개의 형상을 잘 보세요. 여기 그 8개 중에 어떤 게 워몰하고 같아요? 워몰하고 비슷해요. 워몰하고 비슷해요. 어떤 게? 이곤이 워몰하고 같죠. 이곤이 어떻게 생겼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뻥 뚫려 있잖아요. 뻥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뻥 뚫려 있어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공계. 그래서 여기 곤계 있잖아요. 이 곤계가 워몰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건괴는 자, 그래서 여기 건괴가 있잖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워몰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니까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건개가 이쪽에서 들어오면 뭐가 돼? 이게 블랙홀이고요. 이렇게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 화이트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 방향을 바꿔놓고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건개가 밑에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거죠. 빨려 들어가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빨려 들어가면은 이것이 바로 그 블랙홀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건개보다 아래에 있으면 블랙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개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화이트홀이죠. 그러니까 블랙홀로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런 상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자체가, 이 곤괴가 사실 신무국, 중을 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자체, 이걸 뭐라 그래요? 지천태괴라고 하잖아요. 지천태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천태계가 11번이고 천지비계가 12번이 있어요. 여기 12번, 천지비계가 12번. 그러니까 지천태계는 요게 아래로 들어오는 거고 천지비는 요 통과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나눠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천태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합해지는 거죠. 근데 합해질 때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블랙홀은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천지비는 하늘이 땅 밖으로 나가서 뭐예요? 이게 공간으로 이것이 표출돼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천태, 이것을 천집입니다. 이런 상태를 천집이.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요런 개념을 우선 딱, 숙지를 하시고, 그러면, 그러면 곤이 기준이 되는구나. 곤이 바로 신무곡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공개가 신무곡이다. 자, 그럼 또 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하늘이 언제 빨려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하늘이 이 곤에서 빨려 들어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선천 복귀 팔계가 하늘을 뜻하고, 이 문왕 팔계는 땅을 뜻하는데, 이 땅이 하늘을 흡수해 들였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속에서, 여러분의 몸이 땅이라면은, 여러분의 몸이 하늘을 흡수를 해드리는 때가, 여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늘을 끌어당기는 워몰이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워몰이 작동이 되니까 블랙홀 쪽으로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계를 흡수해드리기 시작한다. 하늘을 흡수해드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흡수해 들어온다, 이거. 하늘이 흡수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이 표현이 어디에 있냐? 그럼 이렇게, 여기 곤에서 이것을 흡수해 드렸다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 라는 걸 알아야죠? 이 표현이 어딨냐? 그것은 곤계에 있다, 곤계에. 곤계를 그럼 보겠습니다. 자, 곤계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곤계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중지공계의 곤계의 그 문원이나 뭐 여기 그 괴사, 그다음 단사, 괴사와 단사에 잘 돼 있는데, 단사를 보면 뭐가 돼 있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서남덕봉, 내여유행요, 동북상붕, 내종유경이다. 이것이 바로 이 문구가 바로 이렇게 선천 복귀팔계가 후천 문왕 팔계로 빨려 들어오는 현상, 그 곤계의 그 워몰의 작동에 의해서 블랙홀 쪽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 중력에 의해서 흡수해 들어오는 현상이 바로 요걸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는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서남덕봉 내여 유행요, 동북상붕 내종유경이다, 이 말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구호도라고 하는 그 야산 이달 선생이 그린 이 도상, 요거를 가져가겠습니다. 요게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이거는 아직까지도 이제는 그 많은 역학자들이 이 문구를 풀지를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 왜 서남득붕이라고 하냐? 서남득붕 내여 유행이요, 동북상붕 내종 유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남 쪽에서는 붕을 얻는 것이요. 그러니까 붕은 뭐예요? 벗을 얻는 것이요. 동북 쪽에서는 붕을 상실한다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 표현 자체가 요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다가, 후천 문왕팔계만 돌다가, 서남 쪽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여기가 동쪽. 자, 우리가 볼 때 여기가 동쪽. 자, 오른손이 있는 쪽이 동쪽. 자, 저쪽을 기준해. 오른손이 동쪽. 여기가, 서쪽.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 쪽이 남쪽. 자, 문왕팔계로는 이렇게 됩니다. 남쪽. 이쪽이 남쪽. 그 다음에 여기가 북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남득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남 쪽에서 득붕한다. 서남 쪽에서 득붕한다라고 하는, 서남 쪽에서 그러니까 서남이 뭐예요? 이게 서남이죠. 여기가 서남. 그러니까 서남에서 득붕했다고 하는 건 뭐야? 서남 득붕. 서남 득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선천 복귀 팔계가
여기로 빨려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서남특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빨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동북상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다시 나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동북상붕은 나가는 것이요, 서남특붕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동북상붕은, 동북쪽은 어디예요? 여기로 나간다고 하는 거죠. 여기가 동북쪽이잖아요. 동북쪽. 동북상붕이다. 동북상붕. 그래서 서남특붕과 동북상붕이라고 하는 위치는 선천팔계와 후천팔계, 바로 그 선천복귀팔계와 후천문왕팔계가 만나고 들어오고 왔다가 헤어지는 현상을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여기를 자축인묘 진사 오미 할 때 여기를 미라고 해요. 여기가 우리가 그 미가 되는 시점인데요. 여기가 미일 때 서남특붕했고, 축일 때 동북상붕한다, 그런 얘기예요. 축. 그러니까 동북상붕에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서남특붕이 이렇게 이제 미에서 이게 미가 10토예요. 10토. 자, 축도 10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가 분명히 워몰이 신무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신무국이 작동하는 지점이 요 곤계고, 신무국이 작동하는 곤계가 요 지점, 그 다음 신무국이 작동하는 곤계가 작동하는 지점도 이 지점이야. 근데 여기는 곤토는 음토잖아요. 음토. 자, 근데 곤토는 음토야. 음토니까 흡수해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음토. 자, 여기 간토는 뭐예요? 양토예요. 양토. 양토는 뭐예요? 발산한다는 얘기잖아요. 양토. 간양토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상, 그 주역, 역학의 기초에서 제가 물상론에서 여기는 음토고 양토라고 그랬죠. 간은 양토고 고는 음토다.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음토일 때는, 그러니까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블랙홀. 블랙홀이 작동하는 거지. 이쪽은 뭐예요? 화이트홀이 작동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이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기준점은 사실은 여기 건계와 여기 손계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위도를 배치를 할 때 곤계와 팔간상계, 사공계와 여기 육건계를 이렇게 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워몰이 작동을 할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워몰이 작동을 할 때, 이 워몰이 블랙홀 쪽으로 작동을 시작한 지점은 여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의 효과가 난 지점은 여기가 이제 여기라는 거죠. 블랙홀이 본격적으로 실체화되기 시작한 건 여기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도, 블랙홀로서 워몰이 블랙홀에 작용을 가하기 시작한 거는 여기죠. 하지만은 블랙홀이 그러니까 화이트홀이 작동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막 여기 통과해서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서부터 이 작업이 시작이 됐냐? 그러면 건구호도가 어디서부터 이것이 진행됐냐? 그러면 10m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운행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역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대인의 출현이라고 하는 건구호 대인의 출현은 사실 이 지점, 이 10m 이 지점에서 중천 교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중천 교역 시작점은 어디에? 여기라는 거죠. 여기. 중천 교역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 선천 복귀 8개가 후천 문왕 8개로 들어올 때부터 중천 교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떠나는 건 또 언제 떠나겠어요, 이게?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떠나겠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는 건 다시 여기서 떠나는 거죠. 하지만은 이 서남특붕 동북상붕은 뭘 기준으로 본 거예요?
요 중을 기준으로 본 거죠. 신무국을. 자, 신무국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속 중심으로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신무국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신무국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작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은 이미 후천 문항팔계가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속에는 이미 신무국이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무국이 선천의 세계를 바깥에 있는 하늘의 세계를 끌어잡아 당겨서 여러분의 선천팔계를 구성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천의 그 다음에 요 신무국을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블랙홀에서 화이트홀로 나가는 요 지점은 또 여기 팔간토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시작이 되고 내보내고 하는 요 중심점이 여기 10토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몸속에 뭐가 작동을 하고 있냐면은 신무국이라고 하는 그 중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무국대도라고 하는 이유가 왜 무국대도라고 하는 거냐면은 신무국이 이 중이고 근데 우리가 무국대도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무국대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몸속에서 신무국 바로 워몰이 작동을 해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국대라는 게 뭐예요? 대인이죠. 구호대인을 출현시키는 것이 바로 무국대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무국대도가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무국이 발동을 시작한 지점이 바로 이 서남득붕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서남득붕, 동북상붕. 그래서 서남에서 득붕을 했다. 그러니까 후천팔계가 선천팔계를 만났다. 친구로 만나서, 붕으로 만나서 유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유행한다고 하는 거. 함께, 어울려져서 이렇게 운행을 한다는 게 내요유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북상붕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 쪽에서 뭐가 생긴다는 건 동북 쪽에서 선천복귀팔계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빠져나가지만은 결국에는 뭐가 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종유경이라는 건 뭐예요? 만물이 종한다는 뜻이잖아요. 만물이 종하면서 경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대인이 출현한다는 게 경사입니다. 대인 출현이 경사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서남득붕, 내여유행, 동북상붕, 내종유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선천복귀팔계가 들어오고 선천복귀팔계가 빠져나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선후천이 같이 어우러지는 교역 현상을 곤괴 바로 신무국이라는 그 곤괴의 관점으로 봐서 득붕과 상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득붕과 상붕이 된다 이겁니다. 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천복귀팔계가 들어오는 것은 득붕이고 떠나가는 것은 상붕이 된다. 하지만은 그 같이 운행을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종말시키고 결국 그 종말을 시킬 때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경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사가 유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인 출현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속에서 바로 대인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속에서 이 대인이 이렇게 몸 밖으로 하나가 나와요. 실제로. 이것이 그러니까 대인은 누구냐면은 대인은 여러분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인합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것은 선천복귀팔계는 하늘이요. 후천문항팔계는 땅입니다. 그럼 후천문항팔계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볼 때 후천문항팔계가 돌고 있는 건 여러분 사람이요. 또 선천복귀팔계는 하늘이니까 이건 천인합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서남득붕한다는 건 천인이 만나는 것이요. 하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득붕한다고 하는 것이요. 천인이 합해서 일한다. 하나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서남득붕, 내여유행, 동북상붕, 내종유경이다 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결국에는 이것이 선천복귀팔계와 후천문항팔계가 건구호도로 이렇게 야산 이달 선생이 그었을 때는 이 이치까지 포괄해서 이것은 이제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처, 중어, 선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때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무국을 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워모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중용의 중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용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몸속에 무국대도가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중용이라는 책은 무국대도를 밝히는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국대도의 이치를 설명해 놓은 책이 사실 중용이라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국이다. 신무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무국에서 무국이라는 거가 사람 몸속에 무국이 작동을 해서 선천을 잡아 끌어들인 뒤에 사람 몸속에 하늘의 세계를 선천 복귀팔계 하늘의 세계를 운행을 시켜가지고 같이 운행을 시켜서 사람 몸속에서 자신의 자식으로서 대인을 생성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인중인, 바로 사람 속에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인중인. 그래서 이것이 대인이다. 사람 속에 사람을 탄생시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이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붕자를 잘 보시면 어떻게 돼서 붕자는 붕자는 뭐예요? 다리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붕자가 다리 두 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자도 다리 두 개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리 두 개가 돌아간다는 게 붕자 똑같은 붕자고요. 그다음에 용자도 같은 다리 두 개라는 뜻이에요. 용자. 자, 이 용자 또 중용의 용자도 중용의 용자도 다리 두 개다라는 뜻이죠. 자, 형상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똑같잖아요. 요게 들어가 있죠. 요게 달 두 개라는 뜻이에요. 자, 또 뭐가 다리 두 개다? 다자도 다리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산 이달 선생의 달자도 뭐예요? 다리 두 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다리. 그러니까 아래쪽, 사실 이건 다리 두 개라기보다는 양을 양이라는 뜻인데, 이건 뭐 나중에 다리다라는 뜻이잖아. 말 그대로 이건 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 속에서 달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남득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달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남득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달이 또 하나의 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서남득붕이고, 동북상붕이라는 것은 그 만난 달이 몸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남득붕은 임신한다는 얘기고, 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남득붕이 정확한 의미는 서남득붕은 대인을 임신하는 것이요. 서남득붕은 대인을 임신하는 것이요. 동북상붕은 대인이 출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남득붕은 대인이 임신에 들어오는 것이요. 임신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대인의 임신 과정. 그러니까 서남득붕은 대인을 임신하는 과정이고 동북상붕은 대인을 출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달은 누구예요? 하나의 달은 여러분 자신이고 또 하나의 달은 뭐예요? 또 하나의 달은 바로 대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달은 누구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달이고 월. 그러니까 이게 달이라는 뜻이 몸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달은 여러분의 몸을 뜻하고 또 하나의 달은 대인의 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남득붕 동북상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인을 임신해서 대인을 출산하는 과정을 서남득붕 동북상붕으로 한 것이고, 대인을 출산했을 때 여러분은 바로 하늘의 자식 천인합일된 천인합일의 합일일 하나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이 대인이 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호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여러분이 구호대인을 임신하는 것이 서남득붕이고 구호대인을 출산하는 것이 동북상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동북상붕, 서남득붕, 동북상붕 과정을 거쳐서
바로 봄의 세계가 열린다. 봄의 세계, 그 봄에, 그때 어때 출산하냐면은 사손 여기 때 출산합니다. 화이트홀일 때 출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임신의 과정에서 수정란이 생겼을 때는, 임신 과정에서 수정란이 생길 때는 유권계에서 수정란이 생기고, 그 수정란이 몸 밖으로 이렇게 임신이 된 거가 몸이 형상화가 되는 거는 여기 화이트홀 요 사손 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다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양다견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봄에 바로 이 사손에 와서 바로 출산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손에 와서 출산을 한다. 그래서 입춘대길이다 하는 거예요. 입춘에 와서 대길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손에 와서 바로 봄에 와서 그때 봄에 와서 출산을 한다.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수한 양성적 존재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가 뭐라 그랬으면 바로 이것도 두 개의 달이 되니까 바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경사가 있다. 대인이 태어났으니까 경사가 있다. 구대인이 나왔으니까 경사가 있다.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곤계에 있어서 서남덕풍 내여유행 동북상봉 내종 유경이 이런 의미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중어 선우할 때 이것이 뭐가 됩니까? 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무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중어 선우의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중이 우리가 선천후천의 운행을 주도하고 있는 건 뭐가 주도합니까? 바로 중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오황극이 바로 여기 오 숫자가 여기 중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오 숫자인 오. 바로 이 구오대인으로 여러분이 뭐냐면은 이전에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오황극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오황극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구오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오 숫자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신하는 여러분이라면은 출산하는 구오대인이 바로 여기 오황극이다. 그래서 오라는 것이 기준이 돼서 돌고 있다 그러는 것이죠. 오황극이. 그래서 이것이 중이라고 하는 것이 신무국이다. 그래서 선우천을 운행을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중천개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정확한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 속에서 무국대도가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중천개벽입니다. 그렇죠. 단지 우리가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인가? 그걸 또 알아봐야죠. 자, 지난 시간에 중어선우 정기종시 제가 설명했지만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곤계에 나오는 서남덕풍 내여유행 동북상문 내종유경 그다음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그 이치를 통해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우리 몸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대인이 두 번째 달, 두 번째 몸이 나온다. 여러분의 몸 달 말고 또 하나의 달이 나온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구오대인이다. 근데 우리가 유학자들은 이렇게 몸이 하나가 더 나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역학적으로 이것을 풀어낸 사람은 사실 없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역학적 이치를 완전히 이해하고 해설한 사람은 사실 김일부 선생이 정역론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고 야산 이달 선생님도 이 이치를 알았지만은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야산 이달 선생도 홍역학 부문에다가 뭘 어떻게 써놨냐면은 열쇠를 남겨놨는데 이 열쇠를 풀 사람을 기다린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들 중에도 이것을 풀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사실 안타까워하는 홍역학 부문 자체 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열쇠를 풀자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로써 책장자 머리에 표기하고 자물쇠로 잠궈 놓느니 훗날 누군가 앞으로 열쇠를 가지고 따기 바란다. 그러니까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는 다 아셨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자들이 회개하게 생각했을 거야 아마. 역학자들이 들을 땐 굉장히 해괴한 얘기다. 왜냐면 사람 몸속에서 어떻게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냐. 그거 완전히 회괴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 이 홍역학 부문을 쓰셨지 않습니까? 이 홍역학을 창시하면서 했을 때 맨 마지막 구절에 이분이 자물쇠로 잠궈 놓으니 훗날 누군가 앞으로 열쇠를 가지고 따기 바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제자들 중에는 이걸 풀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글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